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폐경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삼성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그 폐경의 진단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는 영역은 생식내분비 파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폐경도 있고, 또 난임이나 뭐 가압력 보존, 그 다음에 무월경이나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월경 이상, 로봇 수술, 자궁 내시경 수술도 하고 있고요. 근종이나 뭐 난소 종양들 또는 소아 청소년 부인과 질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폐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한폐경학회에서 총 이제 10개의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강의이고요. 이전에 그 2개의 강의를 놓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거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이전에 이제 남궁정 교수님하고 이은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도 또 7분 선생님들께서 또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이게 제 채널은 아니지만,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버튼 이런 거 하셔가지고 다음 강의도 또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폐경에 대해서 이전에 강의를 잘 해주시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폐경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조금 먼저 드실까요? 뭐 우울하다, 짜증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완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왜 오늘은 폐경이란 단어를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폐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폐경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폐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경의 정의를 보시면 다들폐 진할경이라고 해서 월경을 이제 달달이 지나가는 그 현상을 이제 닫히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도 월경이 멈추는 중지가 되는 거를 이제 폐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정의를 보자면 월경이 멈추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이제 말하는 거로는 이제 생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월경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릴 때는 생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또 월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경은 왜 중요할까요? 보시면 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 시에 기대 여명이 약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86.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제 환갑잔치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지나가서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이제 86세까지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60년, 2070년까지를 가서 보면은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폐경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균적으로 50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90이 될 때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나머지 기간을 폐경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40년간 이제 폐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지,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를 했을 때 인생은 50부터라고 요즘에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요 폐경학회 시리즈를 들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뭐 무슨 의사생활, 뭐 감방생활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오늘 슬기로운 폐경생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폐경의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월경이 12개월 이상 없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평균으로서는 만 49.8세니까 이제 만 50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전 강의에서도 잘 말씀은 해주셨는데 조기 폐경의 경우는 만 4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이른 폐경은 만 45세 미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폐경이라고 한다면 만 45세 이후면 어느 정도 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수술이라든지 어떤 원인 때문에 자궁이 현재 없는 경우라면 월경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피검사를 해서 이제 폐경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는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FSH 수치가 있는데 이게 40 이상일 때를 보통 폐경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혹은 내가 갱년기 증상, 폐경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지금 폐경이 아닐까 하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피검사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피검사가 이제 40을 딱 넘어야지 폐경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40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문헌마다 또는 뭐 교과서라든지 그런 것마다 약간씩 수치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이거는 이제 우리 뇌에 있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난소에서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비유를 할 때 이 시상하부가 사장님이고 이 뇌하수체가 이제 부장님 그리고 이제 난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 말단 직원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 열심히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재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제 폐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위쪽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난소가 만약에 재료가 없어서 호르몬을 못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현상을 부장님께 보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께도 보고가 가겠죠. 그러면 이 사장님은 왜 이 호르몬이 부족한 거냐? 그리고 부장님을 막 쪼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장님도 이상한데? 그러면 왜 이 호르몬이 안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 난소, 말단 직원을 막 쪼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FSH,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료가 없는데 아무리 쫀다고 한들, 그렇죠? 호르몬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자꾸 이 오더는 들어오니까 호르몬 수치는 높아지는데 여성 호르몬은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이 바로 폐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폐경이 언제 될까요? 이거를 이제 검사로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정답은 모릅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폐경으로 가고 있는 어떤 트렌드 경향만 볼 수 있을 뿐이지 언제 폐경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FSH 수치를 제가 예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수치가 40이라고 하더라도 월경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30밖에 안 됐는데 월경이 끊긴 폐경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검사를 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폐경을 진단을 할 수는 없고 또 언제 정확히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폐경이 됐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흔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폐경에 좀 가까워졌구나, 혹은 내가 폐경이 되겠구나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들로는 이제 불규칙한 월경, 무월경, 그리고 안면 홍조, 열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면 홍조라는 거는 얼굴이 이제 빨개지고 또 이제 열감이 심하면은 막 실제로 땀이 이제 나기도 하는데요. 이 폐경의 안면 홍조의 특징은 이 안면 홍조가 지속이 되는 시간이 길지가 않고 보통 1, 2분, 2, 3분 이내로 열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맥이라고 해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심장이 좀 빨리 뛰어요 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은 해주셨지만 손발이 뻣뻣해지는 이런 관절통도
폐경 증상의 일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기에는 이런 제가 이제 진하게 색깔을 해놓은 증상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나중에 폐경이 좀 오래됐을 때는 생식기 위축, 그러니까 질건조증 같은 게 생긴다든지 비뇨기 위축이라고 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또는 이제 보기 어렵거나 자주 보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앞에 라이브 강의에서도 해주셨지만 이제 피부 노화 등등도 올 수가 있고 또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이제 폐경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치료의 기준은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월경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경을 내가 다 끝나지 않은, 실제로 폐경 진단을 받지 않은 그 전에라도 증상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 그 증상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폐경이 됐지만 아무 증상 없이 잘 넘어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시더라도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단을 할 때 어떠한 검사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폐경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나서 내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약을 먹는다든지 해야 될 때 필요한 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혹은 간 질환 같은 것들이 없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것들은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암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지, 그러니까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또 폐경이 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 같은 게 현재 또 온 거는 아닌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나 치매 등 과거력이나 또는 가족력 같은 것들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또 호르몬제를 쓸 때 있어서 흡연이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흡연이나 음주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생활 습관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이제 키랑 몸무게를 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압, 뭐 골반 진찰 등등을 통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심혈관 질환 등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간 기능 검사나 신장 기능, 그러니까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유방암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미세 석회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보이고, 유방 초음파에서는 흔히 말하는 물혹 등이 잘 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시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두 가지를 같이 시행을 해서 놓치는 게 없는지를 꼭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보려면 이제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궁 쪽의 암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궁 경부암 검사랑 또 자궁 내막 난소는 이상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골반 초음파 등을 먼저 시행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간격으로 이제 검진을 해야 되는지 또 궁금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임상 증상이나 개개인의 위험 인자 등에 따라서 한 1년에서 2년 간격 정도로 시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험 인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국가검진에서 2년마다 유방 엑스레이라든지 자궁 경부암 등은 이제 무료로 시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검진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 임상 증상이라든지 혹은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더 짧게 시행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폐경이라고 내가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근데 자세한 내용들을 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일단 내가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다. 그러면 그냥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기 폐경의 원인 자체가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원인에 의한 호르몬제를 못 쓰는 경우라면 사실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조기 폐경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45세 이상의 폐경 시기에 있어서는 아까 증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아니고 모든 여성에서 다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시작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이게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동네에서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치료가 좋은지, 어떤 약제를 써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폐경된 60대입니다. 국가검진 때 난소암 검진을 해보고 싶은데 꼭 필요할까요?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흔히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폐경이 되면 생리가 없기 때문에 자궁이랑 난소가 기능을 안 하니까 암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가 훨씬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난소암 검진을 해 보셔야 되고요. 국가검진에서는 자궁 경부암 검사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골반 초음파, 자궁이랑 난소를 보는 초음파를 추가를 하셔서 당연히 검진을 해보실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경에 대한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꼭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진님께서 갱년기와 폐경기는 같은 의미일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갱년기가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은 폐경 전후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폐경기라고 하는 것도 폐경 전부터 보통 폐경 1년 이내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인실 교수님이랑 다 강의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폐경 이행기라고도 하고 또 갱년기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갱년기가 조금 더 이제 넓은 그 주변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약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제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제 어떤 약을 쓰느냐, 또 이제 뭐 급여가 되는 약제 또는 비급여 약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걱정이 좀 치료 비용이 다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비용들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비용적인 것이 조금 걱정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검진에서 유방 엑스레이라든지 자궁 경부암은 2년에 한 번씩 거기 이제 검진이 되시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검진을 받으시면 조금 비용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갱년기 증상 때문에 보통 뭐 보조제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호르몬 치료가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해피바이러스님께서 호르몬 치료 부작용 걱정이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가장 흔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유방암에 대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강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폐경이 되면 일반적으로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먹어서 추가적으로 생길 유방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호르몬 약제도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유방암의 위험성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호르몬 치료가 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약을 먹어서 추가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00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지만 그 절대적인 위험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쓸지 또 어떤 제제를 쓰는지 얼마나 오래 쓰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폐경을 하면 우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호르몬의 장난일까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그다음에 이제 배란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울감이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폐경이 됐다라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는 조금 다른 기전이기는 합니다. 그 기분의 변화가 약간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제 우울증을 유발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우울증에 해당이 되는 정도로 이제 감정이 좀 불편하고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신경정신과에 가셔가지고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폐경 시기에 있어서 우울해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나이 때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통 대학생쯤 되기는 했겠지만 지금은 보통 중2, 중3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2병 걸린 아이들 때문에도 또 이제 힘들고 또 그 시기쯤 되면은 또 이제 남편분들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좀 얽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나 JJ 님이요. 자궁 내막증 수술 후 비잔정 복용, 야즈 복용 등이 폐경이 빨리 오거나 늦어지는 등의 영향을 주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것도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비잔정 같은 비잔정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생리가 아예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폐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배란을 억제시키고 그냥 월경 자체를 유도를 안 할 뿐이지 이게 배란 어떤 뭐 난소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비잔정이나 야제정 같은 거를 이제 복용을 할 때 난소 나이 검사를 해보시면 실제로는 정말 낮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약을 복용을 하실 때 일시적인 증상이지 이게 영구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상태가 지속이 되고 혹은 이제 폐경을 빨리 당긴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궁 내막증 수술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난소 자체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난소 수술 자체로 인해서 난소 나이가 좀 감소가 되는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유방암 부작용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방암이 생길 절대적인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복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혹시나 내가 약을 먹다가 유방암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약 때문에 생긴 유방암은 호르몬의 양성인 유방암이 되겠고 호르몬의 음성인 유방암에 비해서 비교적 좀 순한 양상을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검진 자체를 약을 쓰시는 분들은 1,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정기 검진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일찍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나 암에 걸리셨다라고 하더라도 예후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 걸리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는 하겠으나 혹시나 걸리더라도 예후가 나쁘지 않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르몬제 복용 치료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복용하는 건지, 좋아지면 중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치료 기간은 예전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60세, 65세가 되면 끊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 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최근까지도 60세인데 65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약을 먹으면 어떡하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이상 연령 제한이 이제 없어졌고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계속 복용을 해도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언제 끊어라라고 저희가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심지어 평생 복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시면 거의 한 달 이내로 대부분 다 좋아지시거든요. 아주 많이 좋아지시는데 그러면 중단을 했을 때 이제 이 효과가 평생 가느냐 그게 아니라 아주 짧으면 이 갱년기 증상들이 3년에서 5년 가기도 하고요. 길게 가면 뭐 10년, 15년 이렇게 간다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먹고 이 약을 끊으시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조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실 거를 아예 각오를 하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치의 살점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살이 자꾸 찌고 있는데요. 혹시 비만 여부도 폐경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경을 하고 나서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서 많이 드는 이제 질문 중에 또 하나일 텐데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살이 많이 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폐경이 될 때 우리가 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제 살이 찌는 부위가 얼굴 볼살을 많이 찌거나 팔다리 이런 데가 많이 쪘다면요. 폐경이 되고 나서 살이 찌는 부위는 주로 뱃살입니다. 이제 베둘레헴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복부 비만이 생기는 원인이 대사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비만이 잘 생길 수 있고 또 실제로 복부 둘레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 자체가 그런 거지 폐경 호르몬을 복용을 해서 더 많이 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폐경이 되고 이렇게 살이 찌는 거를 호르몬제를 먹으면 찌긴 찌는데 이렇게 찐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찌는 거는 아닌데 폐경이 되면 원래 살이 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갈치 추억님께서 폐경을 제일 늦게 한 사람은 몇 살쯤에 했나요? 폐경이 뭔가 걱정돼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 50대 후반이어도 아직까지 폐경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기네스북 이런 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대 후반이 돼도 아직 폐경이 안 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기간이 아무래도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유방암이라든지 또는 뭐 자궁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검진을 잘 하시면서 보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표 잘생겨라님, 폐경하고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이 가능한가요? 사실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고요. 아까 제가 증상에 따라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조기 폐경이 됐을 때 꼭 치료를 하셔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경하고 나서 실제로 골다공증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또 뭐 엄마가 골다공증이 뭐 일찍 왔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폐경하고 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해주고 또 요즘에는 이제 치료로도 호르몬 치료가 허가를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폐경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기에 있어서는 골다공증의 예방 목적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도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호르몬 치료제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요? 효과가 없다면 약을 바꿔가면서 치료하게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를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약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도 근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약에 대한 반응 자체도 같은 약이더라도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약을 바꿔가면서 당연히 치료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호르몬 치료를 상담을 하러 오셔서 제일 좋은 약으로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말하는 제일 좋은 약이라는 거는 없고 본인에게 맞는 약이 제일 좋은 약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약이 맞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단기간 한 2, 3개월 정도 먼저 복용을 해보시고 그 약이 맞으면 그 약을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거나 또는 불편함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조금 한 3개월 정도 더 써보거나 혹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바꿔가면서 이제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밑에 만 43세 폐경도 치료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증상은 야한증인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서요. 치료 안 하면 늙는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주셨습니다. 만 43세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의상으로는 이른 폐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시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좀 평균적인 폐경 연령보다는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치료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험성이 높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밤에 땀이 난다든지 뭐 얼굴이 후끈거린다든지 그런 증상도 일단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일찍 폐경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또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할 목적으로라도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를 또 권고를 드리고 아까 제가 피부 노화에 대한 것도 잠깐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나이를 보지 않으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부가 좋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기 폐경 되신 분들은 조금 피부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늙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서 만 43세의 증상이 있으시다? 그럼 저는 치료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폐경은 보통 몇 살에 올까요? 40대에 오는 사람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평균적으로 한국에서는 만 50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40대에 오는 분들은 조기 폐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1% 미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비율은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에 오는 분들 당연히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만 50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만 45세부터 한 55세 정도까지 그 범위 안에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40대에 당연히 오시는 분들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40대이더라도 꼭 상담을 받으셔서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 폐경이 빨리 오거나 하는 등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리가 너무 불규칙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만약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20대, 30대이실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배란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을 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난소가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배란을 해야 되는데 그 배란을 못하고 좀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한데요. 그러면 오히려 난자를 적게 썼기 때문에 폐경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하신 거면은 폐경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한 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그거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난소 호르몬 검사, 그리고 이제 뭐 난소 나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검사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라고 들었다. 근데 시간이 뭐 10년 이상 이제 많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내가 40대인데 생리가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이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아니라 혹시 또 폐경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단 많은 콧물 여왕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면 보통 폐경이 더 빨리 오나요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원인이 뭐 조기 폐경인 경우도 또 실제로 있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거라면 일반적으로는 폐경이 평균보다 조금 늦게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슬 에메랄드님께서 46세인데 몇 년 전부터 생리주기가 24일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폐경이 빨리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46세인데 생리주기가 24일 주기로 바뀌었다. 이제 생리주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뭐 28일, 30일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생리주기가 26일, 24일 이렇게 짧아지다가 그 다음에 두세 달 이상 없고 뭐 6달 이상 없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없고 그렇게 해서 폐경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이제 이론적이라고 본다면 사실 24일 주기를 하다가도 뭐 26, 27일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8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4일 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월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주기가 약간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호르몬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이게 폐경이 빨리 올지를 예측을 하는 측도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 그리고 난소 나이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언제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호르몬이 좀 변했습니다 정도로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 잠자리님께서 지금 57세이고 폐경은 52, 3세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상 팔꿈치가 많이 아프며 손가락도 아프고 지금은 무릎도 아픕니다. 엑스레이로는 이상 없다는데 폐경이 돼서 그런가요?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막 정형외과, 뭐 류마티스 내과 다 돌아다니시다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한번 산부인과를 가봐라 라고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관절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손가락 이런 마디마디가 아플 수 있고 무릎도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류마티스 내과 이런 데에서 실제로 정말 관절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폐경 호르몬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지금 폐경이 52, 3세쯤에 하셨고 57세니까 폐경을 하고 10년 이내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또 호르몬 치료를 해볼 수 있으니까 호르몬제를 사용을 해봐서 만약에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폐경 증상 때문에 내가 진짜 아팠던 거구나 라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영님께서 생리양이 지금 한 달 동안 찔끔찔끔 나와요. 아직 병원은 안 갔지만 걱정돼요 라고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은영님께서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거의 폐경이 가까워진 40대라고 하신다면 그동안 생리가 규칙적이었던 분들인데 이제 찔끔찔끔 나온다라고 하시면 혹시나 그 이제 40대, 50대 요때는 또 암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는 경부암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초음파, 자궁 초음파 검사를 해서 자궁 내막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호르몬에 이상은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9살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특별하게 다른 원인이 없고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거는 초음파랑 경부암 검사 등등을 해보셔서 다른 이상 소견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걱정되신다고 병원을 일부러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꼭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팀장 소인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요즘 우리 아내 때문에 방송을 찾아왔는데 폐경 전엔 우울증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편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너무 환영입니다. 그래서 사실 갱년기가 되면은 막 짜증이 나고 그럴 수밖에는 없거든요. 막 잠도 잘 안 오고 또 이곳저곳 막 쑤시고 아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자녀분들은 뭐 중2병에 걸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우울증은 아니고요. 우울감이 동반이 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뭐 짜증, 피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기에 아내분께서 좀 힘들어 한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동네 산부인과를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 외래에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꽤 많으신데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남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갱년기 증상 때문에 막 짜증내고 화내고 남편분을 괴롭히고 하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집안이 또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내분을 병원에 가실 수 있게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님께서 47세입니다. 28일 주기였고 2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다가 2달째 생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일 주기로 생리를 잘 하다가 약간씩 변화가 이제 좀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달, 3달 이런 식으로 또 불규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폐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리를 안 하는 게 뭐 2년을 갈 거냐 또는 5년을 갈 거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봐도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다라는 의미이고 다만 지금 호르몬 변화가 좀 생겼으니까 갱년기 또는 폐경기에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이 2달째 생리를 안 하는 게 여러 번 지속이 되고 혹은 또 3달, 6달 이렇게 안 하시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 내가 그냥 갱년기구나, 폐경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초음파나 자궁 경부암 검사 같은 검사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렇게 생리를 오랫동안 안 하면서 자궁 내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 그냥 갱년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검진을 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는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꽃받침님께서 52살인데요. 생리가 작년 3월에 하고 7월에 하고 2월쯤 약간 묻을 정도였는데 병원 검진에선 폐경이 아니라네요. 이쯤 되면 폐경이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2월이라는 게 아마 올해 2월을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저희가 정의상으로는 월경이 12개월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의상으로는 당연히 이거는 폐경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진에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피검사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아까 제가 4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검사 수치가 40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치가 30이더라도 월경이 12개월 이상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가 그 FSH라는 수치가 40, 50 뭐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로 월경을 또 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의상으로는 폐경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쯤 되면 폐경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굴뚝새님께서 얼마 전 건강검진 시에 나이가 있고 다이어트로 영양이 부실하고 운동 부족도 있고 골밀도 수치를 알아보려고 검사했는데 폐경 후에 다시 하라고 하네요. 현재는 정상이라고 하던데 폐경 후부터 관리하면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문맥상으로는 아직 폐경이 안 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뼈에 대해서 보호인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뼈를 좀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은 당장 뭐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골밀도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가 뭐 추가적으로 더 할 만한 거는 뭐 종합 영양제,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랑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좀 마르신 분들, 그다음에 운동 부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굴뚝새님 같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일단 폐경이 되고 나면은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혹시 떨어지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골밀도가 정상이더라도 내가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아까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골다공증의 예방 효과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아, 내가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도 지금 하고 있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도 또 7개의 폐경 관련된 강의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제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라이브 좀 늦게 오시거나 놓치신 분들은 또 검색해서 이전 것들 또 3개 다 봐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